목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권영화 서울기독교대학교 AI융합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네. 뵙겠습니다. 아우, 정말 예. 요새 너무너무 바쁘시죠?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 제목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 정말 지금 이 현 세대를 딱 나타나는 그렇죠. 제목인 제가 것 같아요. 원래는 더 일찍 냈어야 되는데 바쁘다 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예. 아,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됐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이전에도 한 3권 정도 썼는데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주로 반도체 얘기만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반도체랑 투자랑 아,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쉽게 좀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쵸. 저도 이제 예. 읽어봤더니 뒷부분에 반도체 투자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뭐 예. 2035년까지 미래 예. 시나리오도 쭉 이제 예. 써주셨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 ETF 예, 어떻게 예.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예. 너무 쉽게 쓰여져 있어서 예. 저도 한숨에 이게 후루룩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코스피가 또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미 19만 원을 안착을 한 것 같고, 이제 지금 반도체주의 이 초강세가 6개월 작년 하반기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대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AI의 기본은 반도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AI가 발전하면 그 안에 반도체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AI가 최근에 보시면은 뭐 챗GPT 생성형 AI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또 나온 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에이전틱 AI 네. 그래가지고 이제 AI가 또 나왔고 또 앞으로 보면 이제 피지컬 AI가 또 아마 조만간에 이제 많이 대세가 될 거예요. 그 외에도 보시면은 뭐 또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쪽에 가지 않고도 기기 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보시면 스마트폰도 지금 AI 기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데이터 센터 가지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 AI가 당분간 대세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도 앞으로도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AI가 대세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과거에 그 예. 슈퍼사이클은 예. 스마트폰과 PC가 이끌었다면, 예. 이제는 AI가 이끌 거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사이클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예. 슈퍼사이클이 그 이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보시면은 예전에 PC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개인용으로 많이 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개인용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개인용이라는 거는 그 인구수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쓰게 되면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요. 네. 일단은 멈춥니다. 포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AI라는 거는 그 개인도 물론 많이 쓰지만 보시면은 또 기업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나 보시면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AI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게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갈 거고 보통 한 10년은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럼 그 사이클의 길이, 그러니까 호황인 길이가 예전보다 그 주기가 길어진다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AI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앞으로 대세지 않나. 네. 그 한계점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보면. PC나 뭐 스마트폰은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5년, 10년 가면. 근데 AI는 지금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 네. 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면 반도체가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예. 참 이 말이 무섭네요. 그렇죠. 예.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말도 또 될 수도 있는 근데 거 그렇진 아닌가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AI가 불과 뭐 3년밖에 안 됐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초입이거든요. 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 또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AI를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도태되니까 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많은 기업들도 아직 안 쓰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조그만 기업들은 안 쓰고 있고, 개인들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챗 GTP 이거밖에 쓰고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쓸 수 있는 거 엄청 많다는 거죠. 앞으로는 또 제가 봐도 앞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로봇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네. 이런 거는 또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데도 다 반도체가 쓰입니다.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산업의 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모든 반도체가 다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꺾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단 이제 불황이 오면은 어느 정도 꺾이겠죠. 네. 근데 이제 꺾이더라도 1년이나 2년 있으면 다시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예. 아, 그게 달라지는 거. 사실 근데 그 2022년 이제 말에 처음으로 이제 예. 챗 GPT 생성형 AI가 예. 나왔을 때만 예. 해도 예. 그 다음 년까지만 해도 이 메모리 반도체는 예. 별로였어요. 그쵸? 예, 그쵸. 주가도 예. 막 4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예. 삼성전자 주가도.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에 확 이게 수요가 올라가면서 예. 지금은 완전 이제 호황기로 들어선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일론 머스크도 나서서 지금 예. 한국 뭐 예, 반도체 그렇죠. 인재들 막 땡겨가려고 하고 예. 그만큼 이제 급하다는 거. 이 메모리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된다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보시면은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시스템 반도체랑 비교하면 불과 2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앞으로의 어떤 그 디바이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프로세서가 쓰이면 그 옆에 네.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쌍으로 쓰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메모리가 이제 병목 현상 때문에 이게 속도가 느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성능이 나와야만 이게 성능이 빨라지는 거예요. AI AI가. 성능이 예, 빨라지는 예. 거죠. 예. 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AI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 할수록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네. 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앞으로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베라루민 예, 이제 예. 양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상위, 차상위 이렇게 모델로 나누는 예, 전략을 그렇죠. 한다고 이제 예. 최근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좀 좋은 뉴스인가요? 어떤 전략인가요? 일단은 좋은 뉴스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메모리는 3사에서 지금 과점 상태죠, 거의. 뭐 삼성하고 SK, 마이크론.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은 뭐 최근에 이제 HBM4에서 빠진다는 얘기도 네. 나왔는데, 탈락했다고. 예, 그런 얘기도 네. 있는데, 그건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아, 뭐 그래요? 그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반반입니다. 일단은 좀 아,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렇게 이제 두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삼성이나 SK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양사 합치면 한 8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다 보니까 중요하죠. 예. 이 두 회사가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난 3년 동안 삼성이 맥을 못 쳤죠. 왜냐하면 이제 HBM3에서 네. 상당히 성능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메모리를 다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메모리가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보시면 HBM4 같은 경우에 성능이 더 우수하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다른 전략을 썼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메모리를 SK 하이닉스는 1B 드램을 썼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C 드램 네. 훨씬 더 좋은 공정을 아. 사용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파운드리 공정을 자체적으로 삼성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나노대에서 보시면 4나노 공정을 썼어요. 네. 예,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TSMC랑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TSMC의 12나노 공정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4나노 공정이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력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 이게 예. 메모리 설계를 그 예. 정 부장님 오시고 다시 하는 예. 거가 예, 예. 지금 이제서야 이제 효과가 그렇죠. 나서 조금 그렇죠. 완전 이렇게 치고 나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마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약간 그 업그레이드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꿨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좋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납품도 더 빨랐죠, 엔비디아. 맞아요. 예, 더 빨랐고 그다음에 성능도 더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능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을 이제 최상위 제품에 쓸 수밖에 맞아요. 없는 네.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SK 하이닉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삼성이? 약간 이런 예. 느낌도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삼성이 유리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SK가 유리한 면이 분명히 각각의 있어요. 유리한 면은 뭐예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좋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캐파가 더 많아진다는 거, 네. SK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엔비디아를 우선적으로 선점했다는 거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마 삼성에서 쫓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지금 봐도 엔비디아는 한 3분의 2 정도 네. 아마 납품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삼성은 뭐 한 3분의 1 가까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물량을 보시면은 네. SK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삼성이 성능이 일단 더 좋아요. 네. 예,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 캐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메모리 삼성이 탈환을 했거든요. 네. 일이 하다 보니까 삼성이 더 유리한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본력. 최근에 그렇죠. 보니까 그 삼성전자 현금 보유액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까지 한 200조 원 넘을 것 같아요. 와. 예.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산업은 자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아마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단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급격하게 수량을 더 많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네.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서히 늘려갈 겁니다. 음흠. 예,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 삼성전자는 사실 파운드리 사업부가 되게 네.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죠. 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삼성이 분명히 파운드리에서 잘할 거다. 그런 얘기를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은 왜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아. 예. 일단은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불과 8%도 채 못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뭐 작년 말부터 지금 이제 애플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A16, 지금 네. 예,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수출했기 때문에 아마 양산은 아마 내년부터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겠죠. 그 전에 또 작년 말부터 이제 엑시노스가 이제 2나노 공정에서 양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엑시노스 2600이. 네네. 그러면서 물량이 상당히 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보시면은 예전에도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가 마켓시어가 높을 때는 19% 네. 갔었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엑시노스가 빠졌기 때문에. 아. 스냅드래곤이 이제 탑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전에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 중에 반 이상이 예전에는 내부 매출이었어요. 그 엑시노스 설계하는 팀. 네. 그게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거든요. 네네. 거기서 설계하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엑시노스를 안 써버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일거리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켓시어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엑시노스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자는 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번 달에 또 언팩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갤럭시. 그 전에 보면 이제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또 검증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게 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니네 칩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어떻게 남의 칩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써야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나 퀄컴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TSMC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독점적으로. 예, 할 데가 없으니까. 네. 내심 이제 삼성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기업들은 항상 밀렸어요.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또 애플 이런 기업들이 퍼스트 벤더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먼저 예.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퍼스트 고객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선을 배정을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밀려요. AMD나 퀄컴 이런 네. 기업들은. 예전에도 보시면은 AMD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밀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때 이제 제품을 생산을 못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갔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가격적인 것도 상당히 비싸요. TSMC는 상당히 비쌉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제가 보기엔 한 30% 이상은 싼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능도 좋게 나오고 가격도 싸고 또 납기도 분명히 빠를 거래요. 왜냐면은 삼성은 또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다음에 메모리, 네. HBM 할 수 있고 패키징도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삼성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통 창구가 간편한 거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파악이 빨라요. 다른 데서 하면 서로 막 떠넘기거든요. 맞아요. 예. 네 잘못이니, 예, 네 맞습니다. 책임이니. 예. 예. 그리고 또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 군데 쓰게 되면.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삼성한테만 얘기하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딱 알아서 갖다 줘요. 제가 예전에 상사했을 때도 상사의 장점이 뭐냐면 모든 부품을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이라는 통창구가 거죠. 한 군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한 군데서 하게 되면 만들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이제 제품을 딱 내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빨리 이제 납기가 된다라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보면은 납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 퀄리티, 납기 이게 중요합니다. 세 네. 가지가 이 모든 게 만족스럽다는 거죠. 네. 삼성은 음흠.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항상 끌려다녔어요. 고객들이 TSMC한테 제발 좀 해줘. 가격 원하는 대로 줄게. 이런 식이었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TSMC에서 안 해주면 끝이었어요.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건 엄청난 그들한테도 메리트가 메리트가 있죠. 예, 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객들도 벤더를 3개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기본입니다. 저도 보면은 왜냐면 이제 경쟁을 또 시키고 또 한 군데서 이제 납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이 그러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점보다는 과점이 예, 훨씬 맞습니다. 더 전체적인 예. 후생이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아직 한 자릿수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럼 언제쯤 이 두 예. 자릿수로 되고 제가- 영업이익이 또 예. 생길까? 지금 원래는 내년 정도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가 흑자 나오고 전환은 내년. 있는데 예. 이게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마 더 빨라질 것 이게 같아요. 예. 빨라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제 지금 주문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2년 전에 예측한 건데요. 네. 그래서 맞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2025년도에 떨어졌어요. 네. 지금 이제 한 8% 채 안 되는데 네.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엑시노스가 기본적으로 깔아주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깔아주고 그다음에 또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조만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퀄컴하고 AMD도 아마 합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퀄컴이나 AMD는 예전에도 삼성 파운드를 썼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TSMC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떠났던 또 고객이 다시 돌아오는. 예,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많은 고객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빅테크나 그다음에 또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몇 개만 더 와주면 마켓 쉐어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예, 확실히 그리고 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 또 이 신뢰성이 검증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테슬라 맨 처음에 이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큰 기업. 그게 보면은 삼성이 솔직히 보면 마진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저가 수준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레퍼런스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제 가동률이 중요하거든요. 네. 파운드리는. 예전에 보시면은 뭐 몇 년 전에도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80%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동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가동을 많이 시켜야지만 이게 적자에서 금방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차도 왜냐면은 이제 자꾸 굴려줘야지 맞습니다. 매끄럽게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게 가동을 안 하면은 일단 놀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인원도 놀려야 돼요. 하기 때문에
저가로 하더라도 가동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D램이랑 낸드 쪽은 좀 어떨까요? 여긴 또 증설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는데 예,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평택 캠퍼스에 지금 P4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평택 캠퍼스에 지금 P4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P5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2031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60조 원 투자 네. 6개 팹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SK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가동을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내년 말 정도 예상했는데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청주 패키징 팹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PSMC를 지금 이제 인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 네. 최근에 인수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대만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뉴욕하고 그다음에 아이다호 본사에도 지금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은 캐파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양사 합치면은 230만 장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10인치 기준. 그리고 보시면 삼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삼성이 D램이 120에서 130만 장 될 것 같고요. 낸드는 100만 장. 네. 그리고 SK는 D램이 110만 장, 그 다음에 낸드가 80만 장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증설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계속 수요에 대응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과거에도 사이클이 이렇게 수요에 대응해서 증설을 하게 예, 되면은 예. 또 어느 순간 재고가 쌓이고 예. 이게 다운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럴 수 이렇게 좀 증설을 하는 3사가 모두 증설을 하는 추세라면 예. 가격이 이제 결국에는 안정이 되고 좀 예. 주가 입장에서는 좀 피크아웃이 되지 않나 이런 또 예.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뭐 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그거를 거거든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분명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급량보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네. 꺾이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스마트폰, 뭐 PC처럼 개인용이 아닌 예. AI는 이제 기업용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 수요의 끝이 어딘지 지금 아무도 예상을 그렇죠. 못하는 단계니 예전보다는 좀 그 사이클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예,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D램을 장기 공급한다는 얘기도 계속 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장기 공급을 이제 계약을 맺으면 이제 사이클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거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가격이 오르는데 굳이 왜 장기 공급을 가격을 픽스해서 맺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거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제일 리스크가 뭐냐면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네. 앞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장기 계약이 더 유리하다라는 예, 그렇죠. 생각이신 거죠? 그럴 수도 네.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이게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은 뭐 높아지지만 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일단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구나.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네요. 예, 예. 아, 근데 그 최근에 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예. 급락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AI가 완전히 이제 사스를 다 대체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이면서. 예. 근데 이게 그럼 우리 기업들한테는 예.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상가가 더 좋은 건가요? 예.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예. 앞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보시면은 2025년도 1,394억 달러에서 2030년도 2,406달러로 예. 2,406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예. 두 그렇게 배. 이제 그렇죠.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H뱅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올해 58% 정도 성장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캐파도 많이 늘어납니다. 네. 3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GPU나 ASIC이나 아니면 뭐 다른 AI 반도체가 쓰이면 그 옆에 반드시 메모리가 쓰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세트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이상은 메모리는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빅테크들의 그 AI 투자가 올해 보니까 올해만도 940조가 예. 넘는 액수더라고요. 뭐 이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역시 우려의 시선도 많아요. 아직 이거를 완벽하게 수익으로 변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점에 이 위험 신호를 읽을 수 있을지 그게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항상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둔화될 수는 있겠죠. 지금 네. 보시면은 계속 투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A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지만 네. 올해부터는 또 에이전틱 AI, 네. AI 에이전트가 대세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스마트폰에도 보시면은 엣지 AI, 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가 쓰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그 다음에 또 피지컬 AI 네.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막 초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30년 넘어서도 계속 이건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보시면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 가정에 한 대씩 로봇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많은 디바이스에 AI 반도체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 쪽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초입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아마 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뭐 생성형 AI를 더 많이 쓸 테니까 앞으로도.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아직. 이런 기업들도 도입을 하게 되면 반도체 수요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나 모빌리티는 앞으로도 대세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책 썼는데 약간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 되려면 앞으로 이제 불과 뭐 몇 년 안에 아마 시작이 또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러면은 수요가 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 로봇도 지금 거의 시작을 안 한 단계거든요. 네. 이제 뭐 공장이나 이런 데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장에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반도체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그쪽 산업용 말고도 개인적으로 봐도 서비스용 로봇 이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이미 보시면은 뭐 이제 뭐 음식점 이런 데 이제 불과 로봇 한 대 그렇죠.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가정이라든지 모든 산업에 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이잖아요. 한계가. 개인이 모든 가지면. 인구만큼 네. 쓰게 되면 PC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늘어날 거 없습니다. 네. 뭐 2대 쓰는 사람도 있겠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AI는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아마도 계속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희망적이네요. 예. 네, 그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주변 분들이 AI가 이제 대세라는 건 알겠는데 그 AI에도 뭐 에이전틱 AI, 엣지 AI, 뭐 앞에 붙는 단어들이 워낙 자주 바뀌고 뭐 온디바이스 AI, 뭐 피지컬 AI 이게 이제 뭐 우리는 맨날 보니까 알지만 그거를 엄청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2035년까지 앞으로 26년은 뭐가 더 커질 거고 이때부터는 이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약간 간략하게 예.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은 아마 생성형 AI 이게 아마 대세일 것 같아요. 예, 데이터 센터 이쪽이 아마 최소한 3년 이상은 갈 것 같고요. 그 AI 두뇌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생성형 AI 그 모델 자체가 이 인프라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세가 될 거다. 앞으로 몇 년간은.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제가 보기에 뭐 10년 내에는 아마 자율주행차하고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이쪽이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움직이는 AI, 예. 그다음에 또 예. 마찬가지로 피지컬 AI도 로봇. 예. 예. 이게 거의 같습니다. 자율주행하고 모빌리티나 로봇이나 예. 예, 거의 비슷한 기술이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10년 내는 대세인 기술로 아마 갈 겁니다. 예. 예. 그 이후에는 아직 모르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센서라든지 센서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나오겠죠. 그 예. 양자 컴퓨팅에는 AI가 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일단은 예. 컴퓨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AI 반도체가 쓰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전자 디바이스에는 네. 반도체가 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핵심 역할을 하겠죠. 예. 근데 저 이제 다 모든 AI가 발전 단계가 될수록 메모리 반도체 역할은 더 중요해질 거니 이제 우리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예.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경쟁자가 있잖아요. 예. 이 중국이 계속 따라오고 그렇죠. 있고 예. 또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는 로봇도 중국이 훨씬 기술력이 굉장히 굉장하고 예. 예, 이런 좀 메모리 반도체 또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의 이 후발주자들의 이 추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제가 몇 년 전에도 책을 하나 썼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반도체도 많이 따라왔어요. 아, 보시면은 예, 많이 네. 따라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국이 더 앞선 거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예요. 예. 나머지 딱 두 가지. 예. 팹리스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오셋이라든지 예. 이런 분야는 다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네. 최근에 이렇게 따라온 게 아니거든요. 네. 예, 10년 전부터 투자를 한 게 최근에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창신 메모리, 여기는 이제 주로 D램을 많이 합니다. 네. 그다음에 YMTC는 낸드를 많이 하는데요. 네. 최근에 보시면은 그 HBM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HBM3도 지금 이제 샘플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양산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HBM은 경쟁이 안 되죠. 왜냐면은 삼성은 지금 HBM4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술차가 제가 봐도 한 3년 이상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앞서 있어요. 네. 지금 삼성은 2나노 공정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지금 7나노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EUV 장비를 쓰질 못하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7나노 언더 공정은 반드시 써야 되는데 네. 이게 EUV 장비를 수입을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재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 버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심자외선 장비입니다. DUV 장비라고 하는데요. 네. 그 장비를 써가지고 멀티 패터닝을 여러 번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7나노 반도체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수율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 이게 이제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자본을 대주기 때문에. 네.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끊는다. 그러면 이제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내부용으로 쓰는 겁니다. 예. 절대 수출 이건 못 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이 한국이 앞선 것 두 개,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예.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이 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있는 보시면 건가요? 특히나 네.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지금 보시면 팹리스 기업이 한 3,500개가 넘어요. 한국은 불과 150개밖에 안 돼요. 차이가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기술력도 중국이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중국도 인공지능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팹리스 기업들이. 예. 그러면 우리가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예.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돈이죠, 뭐. 네. 우리도 정부에서 뭐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가 그러니까 같아요. 대기업을 지원해주면 예, 또 예. 왜 대기업을 지원해주냐 그렇죠. 그런 이런 얘기가 얘기들이 많죠. 나오는데 예, 예. 뭔가 이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걸 그렇죠. 해줘야 이제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왜 반도체 산업만 지원하냐, 다른 산업은 지원하지 않냐 그 이렇게 산업 나오거든요. 쪽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예, 나올 그런 수 얘기가 있겠네요.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게 그 쉬운 쉬운 딱 게 정말 아니에요.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예. 그런 단순한 문제가 예, 아니구나.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 같은 경우 예. 최근에 엄청난 돈을 많이 벌기 그렇죠. 시작했다는 거. 현금 흐름이 예, 이게- 좋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엔비디아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마진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시면은 뭐 한 60%, 70%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을 다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좋은 엔지니어 뽑고 그다음에 또 기술력 높이려고 네. R&D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제품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비싼 가격에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되거든요. 삼성은 그게 안 됐어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계속 이제 현금이 쌓이니까 계속 투자할 여건이 된다는 거죠. 예, 삼성이 원래 항상 을이었는데 이제 슈퍼 을이란 얘기까지는 많이 나와요. 예. 갑의 위치로도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격 결정력을 결정권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삼성전자도 최근에 보시면은 가격 높은 거 위주로 네. 이렇게 이제 생산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은 작년 말까지 보면 이익률이 불과 37%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SK는 한 58% 됐다고요. 네. 4분기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략을 어떤 걸 쓰냐면 수익성 높은 걸로 가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 가자. 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아마 고부가 가치 있는 걸로 많이 네. 할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보면 50% 이상 가야지 이게 네. 선순환이 되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투자가 되고 그렇죠. 좋은 엔지니어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야만 이게 또 성장이 계속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순환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삼성도. 아, 재밌네요. 예. 이번에는 좀 반도체의 실적 투자 전략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예. 이 책에서 보면 뭐 차트 대신 산업을 봐야 한다. 뭐 이렇게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산업을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차트를 안 봅니다. 왜냐면은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주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돈을 잘 벌어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외부의 악재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3년을 본다라면은 그런 경쟁력은 반드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악재나 이런 거는 대부분이 다 1년 내에 다 거칩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3년을 본다라면은 그러한 기업의 경쟁력은 반드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가장 봐야 될 게 이제 과연 이 기업이 경쟁력이 있느냐, 네. 기술적으로. 네. 근데 보면은 최근에 삼성의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전 세계 최강입니다. 최근에. 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믿고 투자해도 괜찮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묻는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맞아요. 너무 무서워서 아니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예, 예. 5만 원, 6만 원이었다고요. 예, 그래도 안 샀거든요, 예, 예. 사람들이. 예. 근데 그게 보면은 시장을 보면은 AI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이쪽이 앞으로 몇 년간은 대세거든요. 지금 그동안 이제 삼성의 주가가 낮았던 이유는 AI의 수혜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네. AI 수혜는 다 엔비디아, TSMC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TSMC도 AI 반도체 90% 이상을 했었고요. 엔비디아도 AI 반도체 거의 뭐 독점이죠. 그렇죠. 이 두 기업에서 이제 다 수혜를 받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SK도 받았어요. HBM 때문에. 근데 삼성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될 겁니다. 받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받을 게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내년에 보시면은 삼성 HBM 요게 또 3배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 삼성 HBM의 그 예. 수요가 3배 이상 늘어날 거다? 예. 네네. 그래서 삼성은 또 보시면은 그 3가지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스템 LSI 사업부. 네. 여기도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습니다. 엑시노스.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NPU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지금 이나노. 네. 이나노 때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 이쪽 수요가 네.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받죠. 또 마찬가지로 HBM도 지금 네.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고 있죠. 하기 때문에 삼성이 또 받을 겁니다. 이 세 개의 사업부가 모두 예. 다 AI의 수혜를 받을 건데 예. 아직 10%도 안 왔다. 예. 그러면은 주가도
반영이 아직 된다. 반영이 3년 안에, 그러니까 뭐 예. 중간중간 악재는 예, 있겠지만 맞습니다. 3년으로 봤을 때 산업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예. 반영이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그리고 또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파운드리입니다. 이 두 축인데요. 예. 메모리하고 파운드리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물론 네. 다른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메인은 두 축입니다. 네. 그래서 파운드리도 보시면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작년까지 보시면 3조 원인가 적자가 났어요. 네. 엄청나죠. 네. 예. 근데 빠르면 올해 말에 아마 적자가 벗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시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아마 적자를 면하게 해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애플,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테슬라, A15. 요게 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두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깔아주죠. 그러면은 매출은 상당히 기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패밀리스 기업이나 그 다음에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수주를 받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바로 이제 양산이 되면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하반기가 되면, 올해 하반기가 되면 삼성 파운드리 미국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고객들이 보고 있어요. 네. 그때가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때부터 아마 주문을 많이 줄 겁니다. 또 네. 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부터 아마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하반기부터 그 예. 반영을 받을 거다. 예, 예. 이미 받은 게 아니고 아직 지금 받을 게 받은 많이 거는 남았고. 제가 보기에는 예. 10%도 안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애플, 테슬라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올랐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적자인데 얼마나 반영이 됐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요거는 다 파운드리에 관한 예, 예. 얘기입니다. 예. 아, 근데 좀 다른 질문인데 애플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애플이 예. 이제 AI의 수혜를 지금 많이 못 받았잖아요. 예, 예. 예, 뭐 그 자체 모델도 지금 예. 뭐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근데 뭐 지금 근데 결국에는 서비스로 가면은 예. 애플이 또 살아날 거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예. 근데 뭐 물론 그냥 저는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 예. 근데 그 애플은 아직까지는 아마 제가 봐도 이제 스마트폰이 메인일 것 같아요. 그쪽 매출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개인이 쓰다 보니까 예. 개인이 뭐 2개 이상 쓰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예. 그렇구나. 그런 어떤 네. 하드웨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좀 약간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더 성장성이 더 크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한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불리하지 않았나. 그렇죠. 하드웨어에 예. 강한데 예.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 주가 되니까 예. 이제 거기서 뭔가 조금 예. 이 스테이지를 변화시킬 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 AI가 상당히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뒤쳐졌잖아요. 맞아요. 결정적으로. 예, 예.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뒤쳐졌죠. 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많이 타격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팀쿡이 이제 물러날 때가 돼서 막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극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반도체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번 소부장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예. 이 소부장 쪽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소부장도 나쁘진 네.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일단은 삼성이나 SK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은 투자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P4, P5,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팹을 짓고 있고요. 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 소부장 기업들이 또 혜택을 또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라인을 깔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반드시 수혜를 봅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AI 관련된 그러한 소부장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이제 예. 사실은 투자를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들, 예. 은행 예금만 하셨던 분들의 자금도 예. 지금 증권 쪽으로 예.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 투자를 처음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좀 권해주고 일단은 싶으세요? 제 책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러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상당히 쉽게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이 뭐 팹리스가 뭐고 파운드가 뭐고 오셋이 뭐고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봐도 근데 봐도 이제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한다는 건 약간
위험합니다. 네, 예. 요거 한 것만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한 것만 딱 하면 예, 처음부터 이제 쫘르륵 이제 예. 이게 진짜 팹리스가 뭔지 예.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 이런 걸 다 예. 설명이 돼 있으니 예.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는 ETF로 투자를 하라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디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ETF는 보시면은 이게 여러 회사를 동시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기업이 떨어지면 또 다른 기업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산업이 만약에 성장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죠. 그다음에 또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5년, 10년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AI 시대의 3대 성장 엔진을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렇게 또 꼽으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각각의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면 예. 좀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3년, 네. 길게는 5년까지 네. 데이터 센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럼 그쪽에도- 여기에는 전력기기, 예. 뭐 냉각 시스템, 뭐 이런 것까지 예, 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포함이 되는 되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가니까요. 네. 거기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거기에 이제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네. 냉각기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 그런 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 예, 그 다음에 로봇, 예. 예, 이게 그다음에- 그 도심형 그 항공기, 그 예. 유해염 이런 거 아, 다 포함인가요? 그렇죠. 예, 예. 거기 이제 다 모빌리티라고 예. 하는데 다 포함이죠. 음. 그게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도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쪽에 예.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팅이나 그거는 이제 이- 좀 봐야 되는데 한 피지컬 10년 정도는 AI가 봐야 될 것 10년? 같습니다. 예, 아, 피지컬 AI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예. 이제 자율주행차랑 비슷하게 모빌리티 비슷하게.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모빌리티 안에 예, 예. 그러면 피지컬 AI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예,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아. 왜냐하면 기술이 거의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 그런 스마트 글래스나 예. 이런 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바로 엣지 AI 아니면 네.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예. 그런 것도 지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 거기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그다음에 웨어러블 예를 들면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 링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스마트 냉장고 예. 그다음에 스마트 PC 예. 노트북 PC 이런 거 이런 것도 앞으로 5년 내에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예. 투자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예. 일단 3년 제일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예. AI 이 예. 고속도로 까는 거, 예, 거기에 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 예. 이제 각광을 받을 거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예. 자율주행, 예. 모빌리티, 피지컬 AI까지 이제 5년에서 예, 그다음에 뭐, 엣지 AI, 온디바이스 AI도 온디바이스 AI까지 예. 하고 이제 제일 라스트가 이제 예. 양자 양자 컴퓨팅. 컴퓨팅. 아, 예. 그렇구나. 그럼 지금 양자 컴퓨팅 사서 10년 동안 묻어두면 10년 후에는 뭐가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예, 예. 너무 좀 이른 것 같긴 아, 합니다. 예.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 전에 투자에도 분명히 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 대체제들이 많은데 예. 굳이 10년 동안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국내 이제 증시도 예. 2월 들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좀 불안한 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뭐 물론 예. 개인들이 워낙 많이 떠받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우량주가 떨어질 때 공포를 이겨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교수님께서만 보는 좀 관심이 어떤 지표 이런 예.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 기업이 기술력이 있는지, 네,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네, 그리고 또 타사보다 경쟁 우위가 있는지 이런 걸 또 봐야 됩니다. 특히나 AI 이쪽에서 네. 그런 기업이라면 믿고 이제 투자하고, 그런 기업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이제 조정을 받을 때도 이게 사실 사람이 심리가 예.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얼마 전에도 얘기하는데 네. 저한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 사라. 네.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샀어요.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한 1년 전에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왜 전화 안 했냐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또 팔지 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네.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어떡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있잖아요. 기술력에 대한.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에 사서 이게 예. 쭉 빠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예, 이게 올라와도 그 가격만 가면 바로 팔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잃는 이유는 예. 공부를 하지 않았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확신입니다. 예, 예, 예. 아, 정말 그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은 기회죠.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참 그게 쉽지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삼성 같은 기업은 일단은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도. 예, 예.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예. 제가 3년을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외부의 어떤 악재가 터질 때 분명히 떨어집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악재들은 보면 1년 내에 다 거쳤어요. 예. 그리고 올라갔거든요. 또 만약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삼성도 떨어집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됐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안 삽니다. 예. 그렇죠. 불황이면 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반도체도 수요가 꺾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예전에도 보시면 메모리 같은 경우도 3, 4년마다 불황이 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아니면 1년 반 내에 다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 주기가 3년이었지만 예. 결국에는 그 예. 내려갔다가도 다시 1년 예. 정도면 회복이 됐다. 예. 아, 근데 이 주기가 지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예. 결국에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예. 어떤 산업적인 해자가 있으니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시는 거를 예. 권한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과거의 패턴을 봐도 그 내려갈 때 예. 그 어떤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크 예. 아웃하고 이제 뷰랑으로 간 때 그 신호. 그 그렇죠. 신호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저게 있어요. 뭐냐면 케이펙스. 그게 뭐냐면 이제 설비 투자입니다. 예, 예. 예,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투자를 줄입니다. 아, 설비 투자를 예, 예. 줄인다. 그러면은 분명히 꺾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또 가동률입니다. 가동률, 예, 공장 얼마나, 가동률. 그렇죠. 예. 가동이 되고 있는지. 예. 이게 가동률이 준다는 거는 또 재고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또 재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재고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제품이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꺾이죠. 아, 예. 그러니까 설비 투자 줄이고 가동률 줄이고 재고가 쌓이고 예. 이런 이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예. 이거는 조금 내려가고 있는 예. 단계구나라고 예. 해서 투자 비중을 조금 예. 줄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근데 되나요? 아니면은 그 시점을 잘 그때도- 봐야 되죠. 예, 예. 이게 최끝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예.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그렇죠. 어두울 때. 예, 예. 아, 그렇지. 예, 그때 하면 가장 좋은데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음. 뭐 이곳저곳에서 반도체 최악이다. 가망이 없다. 이런 예.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나 또 그런 얘기 하고 그런 시점이 있는데 또 앞으로 이제 가동률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어떤 기미가 보인다. 예. 그때가 가장 좋은 거죠. 아. 예. 근데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냥 꾸준히 사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적립식으로 거 그냥 어려우니까. 꾸준히. 예, 어려우니까 바쁘잖아요, 우리. 예, 예. 예, 예. 아, 그러면 외생 변수 중에서 좀 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예. 가능성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거를 꼽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제 위기입니다. 예, 예. 예, 금융위기. 이런 게 오면 분명히 꺾입니다. 예, 미국에서 그런 게- 들려오는. 예. 아니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또 예. 여파가 미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온다 그러면은 한국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꺾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올해가 그런 일이 올지 안 올지 올지 모르죠. 안 올지 모르죠. 아, 참 이게 시장을 이제 거시도 봐야 예. 되고 미시도 봐야 되니까 예. 참 쉽지가 않네요. 근데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팝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파는 때가 돈이 필요할 때. 진짜. 아.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예, 예. 그럴 때 외에는 안 팝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시면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 해도 예.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또 올라갑니다.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믿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확신이 있느냐. 네. 그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아. 이제 그런 확신이 없으면 파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확신이라는 거는 자기 어떤 내공,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지 네. 그게 이제 깊다 그러면은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인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귀하고 이제 너도 나도 이런 인재들을 빼가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실제로도 중국에도 옛날부터도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빅테크들까지도 예. 막 서울대 가가지고 막 인재들 빼가려고 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인재풀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좀 많죠. 어떻게 그런 보세요? 우려가 많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특히나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붐이 일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팹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동 시점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모든 국가에서 반도체 인재 유치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강국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반도체 인력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보면 뭐 한 4억 이상 네. 주고 있거든요. 한국은 뭐 1억 5천 그 정도. 아무리 성과급 많이 줘봤자 예. 그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3배, 4배 차이 나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제 가족을 다 예.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또 만약에 이제 잘 해준다 그러면은 아마 더 많이 갈 겁니다. 다 뺏기면 어떡해요, 교수님? 근데 그게 네.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연구하고 많이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 아, 예, 그러면은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예, 보는 것도. 예. 근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이제 예.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또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도 요새 같이 고민이 될 때가 없어요. 예. 도대체 자녀들을 뭘 전공을 하는 게 좋을지, 예.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사는 세대랑은 너무너무 다른 세대에서 살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택했으면 이제 나중에 밥 벌어먹고 살기 괜찮겠다라는 전공이나 이런 예. 것들을 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반도체 쪽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도 계속 성장을 해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합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거의 99% 진실입니다. 왜냐면은 그 보면은 예전에 있던 그 애플리케이션이 성장하다가 포화가 되면 이제 꺾입니다. 근데 네. 이제 대신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또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상향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도 앞으로도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야든 공부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학벌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진짜 실력을 키우는 공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분야든 자신의 어떤 실력을 키워라.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학벌보다는 실력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고등학생도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뽑지 않습니까? 실력. 고졸 전형만 예, 따로 예. 만들어서 돈 많이 주고. 예.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기업들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자신의 어떤 실력을 키우는 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기업들도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보시면은 뭐 채용을 했는데 보통 2년 동안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트레이닝 그게 시키고, 엄청나게 네. 손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비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월급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제 3년 차 되면 또 다른 데 가버리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공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뽑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I가 대체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인재. 네. 예. 그런 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쓸 수 있는, 바로 이제 자기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도 이제 학벌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예, 말씀하시는 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어떤 분야가 있으면 예. 그래서 공부할
거리는 너무너무 그렇죠. 널려 유튜브도 있잖아요. 많이 볼수 있고요. 유튜브 예. AI 다 가르쳐 주니까 예. 또 그거를 찾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은 또 저희도 인간도 또 충분히 일자리가 또 생기고 예, 예. 네, 그렇죠. 아, 쭉 예.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투자를 이제 막 진입하시려는 분들께 이제 조금 조언을 그래도 요것만큼은 조심해라 예. 라고 조언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단기 투자는 반대입니다. 항상. 예. 왜냐하면은 단기 투자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만약에 성장한다. 그러면은 단시간 내에는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주가에. 하지만 반드시 3년 내에는 반영이 됩니다. 반드시 반영이 돼요.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의 우량주에 투자하셔라. 특히나 AI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에 기술력이 특히나 있는 기업들. 특히나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반드시 성과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보시고 투자를 한다면 절대 손해 안 납니다.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우량 기업에 기술력 있는 기업에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예.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권영화 교수님 이랑 함께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 또 미래 인재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서 또 말씀 전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